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윤준입니다. 자, 금요일 함께할 두 분, 이 두 분 있으니까 저희 그 제작진이 아니고요. 한겨레 저기 헤드쿼터. 와, 간부들. 윗부분에서 오늘 1부는 좀 늘려라. 와우. 오늘 1부는 30분만 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미 예고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대 의원 나오는 2부는 더 늘리죠. 한 20분. 2부는 좀 짧게 가도 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우리를 너무 순진하게 봐. 나 아까 다 봤거든. 누구 나오는지. 호시계로 될 거예요. 자,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뉴스다이브의 노짱자매, 너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두 분 출연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이제 한겨레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구독도 하고 하시면서 이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네. 뉴스다이브의 알맹이다. 지금 이제 코아다. 예, 코아. 코아. 핵심이다.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 타이밍에서의 동점은 약간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열흘째가 되는 날이고, 오늘은 이제 경제 6단체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 5명 이렇게 해서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도로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 내용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큰 관심은 특검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후보들을 추천했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밤 늦게 11시 조금 넘어서 네. 특검이 지명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일단 나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거야. 있어. 조만간 예고돼 있습니다. 대본에 딱 적어놨어. 저도 이거 진짜요? 기다렸어요. 딱 적어놨어. 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 다 맞췄잖아. 내가 다. 야, 이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말해줄게요. 지금 그 동접이 좀 부족하다. 많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원내대표 선거 동시 생방한 해주는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델리민주에 많이 가 있고, 이래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부족한 건 아니다. 끝나고 나면 한결 편해졌어요. 끝나고 나면 많이 몰려올 거다. 그 혜택을 2부가 받는다. 짜증난다. 바꿨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3시쯤 발표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나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나와버렸어. 아니 진짜 특검 이렇게 일찍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사실 뭐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하루 정도는 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김영현 같은 사람 좀 있으면 이제 풀려나는데 그러니까, 어제 어떤 기사가 났냐면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죠.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보석을 검토한다. 그 얘기 나왔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안 하고 영장을 다시 별건으로 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말했지만 우리 어저께 그 장유미 변호사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재판부가 이제 보석 해마에서 진짜 그거를 근데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빨리 특검 해가지고 왜냐하면 특검만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꾸려가지고 그 27일 되기 전에만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 별건으로 해가지고 잡아내면 되거든요. 기소를 27일 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소라기보다도 이제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또 다시 별건으로 이 사람에게 또 청구해서 뭔가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그렇죠. 좀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조은석 특검이 엄청나게 이를 갈고 있거든요. 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여기다 뽑아서 좀 적었긴 한데 7월 6일까지인가가 아마 대부분 중요 인물들이 많이들 풀려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내일 모레 하나 오늘 하나 결정됐으면 무조건 해야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면서 그 속도를 낸다는 것 특검에서 어떤 결과도 빨리 내겠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어제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각각 해서 6명 중에 3명이 누가 될 것이냐를 예측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100% 싱크율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보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한겨레에 나가서 내가 맞췄다. 그게 원래 김어준 씨가 먼저 얘기해서 내가 거기서 덧붙여준 거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한겨레에 나가서 맞췄다보다 뉴스 다이브에서 맞췄다. 내가 한겨레 뉴스 다이브 안 했어요? 아니야, 뉴스 다이브 빠졌어. 내가 그걸 3번인가 봤어요.
다음부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해요. 공식 사과. 참네요. 아무튼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이 예측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조은석,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이명현 특검이 네.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장윤미 변호사는 이 전체 그냥 세 분의 특검, 뭐 민주당 추천 인사 2분, 네. 혁신당 추천 인사 1분 한 이렇게 분. 됐는데 총평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맞춤하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대에 부응하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내란 특검이잖아요. 예. 이 기간이나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나, 인원이나 봤을 때. 근데 조은석 지금 특검의 과거 별칭이 있더라고요. 별명. 재수사 전문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좀 잘 못하거나 성과를 못 내거나 혐의를 잘 못 뚜쳐냈을 때 그걸 성과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전 정권과의 또 윤석열 정부와의 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와 관련한 예. 부분만 부각이 되는데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쭉 보면 예. 민주당 인사들도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죠. 예, 예. 하죠. 뭐 안희정 씨나 이광재 전 의원이나 전 지사나 다 수사를 했었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현직 의원 6명을 또 기소하고 막 이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의 이게 좀 치우친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다. 완전한 특수통 칼잡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가를 발휘할 자리에 적임자가 제대로 앉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려하거나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수 변호사를 조국 혁신당에서도 추천을 했었으니까 이 두 분 중에 이제 조은석 지금 특검을 임명한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것 같고. 뭐 특수통에 뭐 검사 시절 명성을 날렸다 이런 정도는 아는데 혹시 뭐 인연이 있으세요? 조은석 특검이랑? 아니요, 개인적인 인연 전혀 없고요. 다만 이분 19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 성남지청에서 먼저 처음 검사 생활을 예.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주지검장, 다음이 사법연수원장, 잘 들어봐요.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감사원 이렇게 돼요. 이거 다 한 두루두루 다 했네. 근데 약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두루두루 다 했다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잘 모르죠. 이거는 내부에서 잘린 사람들이 하는 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법연수원 검사가 사법연수원 같다?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저 출세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죠. 법무연수원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같다. 마찬가지고. 이것도 항상 좌천성 맞아요. 인사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거.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자천된 거예요. 어허. 이게 전부 다 세월호 때 그때 그 해경 정장인가 예, 그 예. 사람을 자기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해야 된다고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이제 좋게 말하면은 좌우 안 가리고 엄격히 수사한다이지만 자기 꼴리는 대로 한다는 거. 약간 예. 반골 기질이 있다. 그래서 남의 얘기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갈려요. 이 사람 수사는 잘한다. 근데 불편하다. 이 사람이 정권에서 사실 쓰기에는 이렇게 좀 눈치 안 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을 쓰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수사 능력은 인정하나.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뭐랄까 좌우를 어느 정도 살펴가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이런 말 유도리라고 하는데 유연성 내지는 좀 정치적인 감각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없다는 부족하다.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수사한 것 중에서 제일 그 티가 잘 안 나고 잘 못했던 게 아마 용산 관련된 그런 수사였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시위했을 때 그분들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분이 수사를 잘하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 6명인가가 2009년도에 용산 참사 때문에 돌아가신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때 특별수사본부를 이제 맡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별로 성과가 없었었어요. 용산 참사 관련해서.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거를 딱 움켜쥐고서 이제 막 그 이제 하는 과정 중에 드라이브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요때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하면서 계속 사실은 걸렸어. 그러니까 걸렸다는 거는 좀 협조가 안 되고 자기 혼자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특수부를 했긴 했지만 사실은 또 형사부로에서 또 일을 많이 했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지금 전반적인 평가들 나오는 거 보면은 어찌됐건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이런 데를 한직을 돌았던 이유도 그러니까 수사를 고검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고검장도 본인 의지대로 쭉 밀고 나가다가 어디선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좌초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 번씩 연출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감사위원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신의 목소리 냈던 부분들이 인정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게 또 이번 특검 임명까지 연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한 어떤 느낌이 확 오네요. 사초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누가 딱 자기를 이렇게 사실 발탁해줬잖아요. 자기에게 거죠. 큰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딱 사초를 쓴다. 이거는 사실 대통령 네가 나를 했다 하더라도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렇지. 뭔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조선시대 사관들이 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이 쓰지 말라는 것까지 다 썼다가 고초를 겪는 뭐 연산군 때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느낌이 확 있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하고 말하는 게 온도 차이가 완전히 확 나요. 반대예요. 예. 그 사관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임금이 야 그거 쓰지 말라니까 그거 쓰지 말라니까 또 쓰고 라고 했든 했음. 이골 때리네 그럼 골 때리네 또 쓰고. 근데 예. 이런 역할이 잘 어울리네. 약간 간신배서 목소리도 또 끄고 이게 그렇지 않아? 목소리만 간신배지 충신의 아니 약간 근데 외모도 역할인데? 좀 그렇잖아요. 외모는 가까이서 실물로 보면은 충신 느낌이에요. 멀리서 아니, 저는 모르겠네. 우리 뉴스다이브 구독자분들에게는 충분히 간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신이 됩니다. 예. 자, 이분이 지금 왜 이런 줄 알아요? 자기 동접 3만 되면 9mm 삭발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다. 괜찮아요. 3만 들어오세요. 저 두상 나쁘지 않습니다. 기대하셔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역시 관심이 높고 무엇보다 혐의가 많고요. 여기는 이제 민중기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원 이 원장이셨고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조사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특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3특검 중에 아마 판사 출신이 한 특검은 맡을 거다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최혜병 특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예. 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법무관 그 이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 가서 이제 잘 된 것 같고 이 분은 법원에서 계속 오래 계셨고 이른바 진보적인 판사로 좀 분류되고 있기도 예.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추가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법부 자체적인 어떤 뭐 감찰 성격이 있는 부분에서 또 수사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 또 그 법원장에 임명이 됐을 때 되게 소통 그리고 약간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판사 회의를 다 통해 가지고 법원 행정 업무에도 뭐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무난한 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자체가 막 엄청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부들도 있고 수사관들도 예,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 간 것 같다. 그러니까 판사 임명이 가지는 의미 중에 이제 뭐 그럼 판사 가면 수사 능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럴 수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있는데 예. 아 근데 판사들이 사실은 수사 능력 떨어지지 않아요. 형사 사건 많이 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수사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예. 왜 그러냐면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을 컨트롤을 못해서 그래요. 조직 관리 같은. 네, 그러니까 밑에 이분이 특검이면 밑에 특검부들이 이제 있어야 있겠죠. 되잖아요. 근데 특검부들 중에서 일을 정말 잘하려면은 검사 출신으로 사실은 쓰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출신이 미친 듯이 일을 해주고 특히 그 검사 출신이 이 설계를 잘 해줘야 돼요. 밑에 특별수사관이라든가 파견된 사람들에게 적시적소에 각각의 이제 혐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거 지금 16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특검보가 이게 이제 특검보가 만약에 한 이 내란 특검은 6명이건 4명이건 네 명, 그렇다면 이 4명이 각각 맞는 게 아마 4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특검보들 밑에서 또 다시 구성돼가지고 그 중에 몇 파트는 뭐 누구 파트는 뭐 이걸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판사들은 그런 조직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검이 있다 하더라도 특검보가 검사들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특검이 특검보를 또 관할해야 되고 특검보가 밑으로 관할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데 이래서 이제 판사들이 실질적으로는 머리가 좋고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게 좀 부족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좀 맹한 느낌이 좀 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동훈? 네.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판사 출신들이 가면 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예. 갑자기 이게 그 의문의 일패네. 오동훈 갑자기 출신한테. 그분이 좀 그렇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욕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특검보가 누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김건희. 보고 특검보를 어떻게 뽑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 그 특검보로 그럼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아쉽다 근데. 왜냐면 나를 특검보로 써줄 리가 없어요.
수차례 지금 본인 방적이 입장을 얘기하고 있었어서. 있는데. 네. 예. 나 근데 저렇게 말해주잖아. 나를 써들 리가 없다. 난 너무 좋다. 민중기 특검께 정중하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어저께 주진우 라이브에 나오신 어. 우리 최 장군이라고 불리는 최지훈 아나운서가 예. 노영희 변호사가 자기 스스로를 특검으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해서 내가 음. 무슨 소리냐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난 특검보 얘기를 했어도 내가 그 얘기 예, 분명히 해주고 예. 싶고 여기서도 그 말 내가 정확히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검 보호 얘기. 특검 보얘기는 내가 하도 추천이 들어와서 한번 한 거고 이것도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제가 스스로 특검 보나 뭐나 추천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렇죠. 나 셀프 특검 같은 거 추천이었다. 해본 적이 예. 없다. 예. 예. 아무튼 뭐 이 민중기 특검은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특검보와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워낙에 방대한 조직이니까 조직 관리 이 부분 또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무엇보다 지금 이 차상명 특검, 이명현 특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시던데 네. 상대적으로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특검이라는 네. 평가도 있던데요. 이명현 특검에 대한 평가가 다들 좋더라고요. 그분이 왜냐하면 잘한대요. 예. 군 검찰단 출신이고 이게 어찌됐건 군에서 벌어진 네, 일이기 때문에 네. 이 특수성 같은 게 잘 맞는 분이다. 그러니까 군의 생리를 좀 잘 어. 아시는 분이고. 그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반 그 검사나 판사 출신이 특검을 하면 군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군 기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예. 근데 이명현 특검은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기밀인지 그거를. 아닌지. 예. 어디다 대고 약을 팔아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오. 거지. 예. 그럼 딱 너무 맞네. 적임자네요. 그 아니 실제로 아니라 그 약을 팔아를 잘하네. 그걸 잘한다고? 약을 되게 잘 팔아 이분이. 근데 어디다 대고 약을 팔아? 야 너무 리얼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실제로 집에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실제로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한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호 변호사하고 함께 일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김기현 변호사도 난 들어가면 잘할 것 같고 당연히 김경호 변호사랑 그 최혜병 특검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들이 네. 아마도 뭐 이 건에 있어서는 가장 긴밀하게 알 것이고. 잘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은 또 유명한 게 이제 98년 당시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병역 비리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병역 관련된 일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총재 아들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이 군에서 굵직굵직하게 비리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등장을 하던 그런 군 검찰이었기 때문에 뭐 기대가 크다. 근데 고대법대 나오신 분들이 이번에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시네. 어. 이분도 고대법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고대법대. 네. 예. 아무튼 이 군법무관. 세 건의 특검이 결국 사실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 한 군데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법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어쨌든 기소를 하면은 그 뜻이 다- 그 뜻이 아닌 것 다 같은데. 법원에서 뜻이 아니에요? 만나지 그럼 뭐 아, 이분들이 뭐 죄송해요. 어디 여기 근처에 있는 한창 운동장에서 만나겠습니까? 카페에서 만나나 그럼 카페에서 만나. 어디서 만나지? 아 진짜 재밌어요. 아니 어찌됐건 윤석열 부부로 모아지지 않을까요? 아, 내란이든 예. 뭐 김건희 특검 당연한 완전히 것이고. 윤석열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도 최상병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네. 뭐 800에 7070도 직무실이었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기도 했고 예. 이거는 VIP 경로할 때 그 VIP가 누굽니까? 이거는 윤석열 씨고 김건희 특검 김건희가 받은 거 그걸 왜 받았겠어요? 명품백을 당선인 내지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예. 이 건과 공천에 다 개입할 수 있었고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나왔고 이거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당이 그거보다 명징한 게 없고 내란은 완전 주체죠. 내란의 완전 우두머리. 그러면 본인 수렴될 수밖에 없다.